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세팅 페이지에서 각 항목들을 수정하실 때 행이 더 추가로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행을 삭제하셔야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서로서로 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점이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을 삭제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자산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급여계좌, 생활비 계좌, 저축계좌 이렇게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계좌가 있지만 입출금 계좌로 통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이 있을 거고요. 지역카드, 상품권 요 정도 자산이 있는데 나머지는 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꼭 필요 없더라도 이렇게 놔두시다 보면 나중에 또 새롭게 추가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이픈으로 남겨 놓으셔도 되지만 난 좀 더 깔끔한 모양을 원한다 하실 때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삭제를 하실 때는 필요 없는 그 행의 제일 앞에 있는 이 숫자 부분을, 표의 숫자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행 삭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삭제가 됩니다. 또는 두 칸을 삭제하셔야 된다 했을 때 두 칸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행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 자산표를 참조하고 있는 표들이 여럿 있거든요. 함께 동일한 칸수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 페이지에서 우측으로 가보시면 여기 초기 자산을 세팅하는 곳에 이 표도 앞에 있는 자산을 이 이름들을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 두 개의 행이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조하고 있는 행들을 다 찾아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참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여기 초기 자산표에서 참조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 행을 맞춰줬죠. 그리고 1월 탭으로 가보시면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에러가 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에러가 난 이 두 부분을 삭제해 주시니까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겠죠. 2월도 삭제해 주시고요. 3월도 삭제해 주시고요. 이 방법으로 12월까지 다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노가다 같이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금방 합니다. 그래서 금방 할 수 있고요. 12월에 가니까 여기 우측에 보면 세팅 페이지와 똑같이 초기 자산 데이터가 있죠. 여기서는 초기 자산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해로 넘겨줘야 될 2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도 자산 이름을 세팅 페이지에 있는 자산표를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여기까지 삭제해 주시면 이제 자산표 수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법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는 달러기 때문에 여기 수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부분에서 아래에 행추가 2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계좌, 생활비 계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총합을 눌러 보겠습니다. 추가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합계 범위가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공식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주셔야 됩니다. 제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손이 제법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범위를 수정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총합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 사이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가장자리에 추가를 하면 그 범위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이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제일 위에서 그 다음 아래 칸에 행을 추가해 볼게요. 아래에 행 추가. 한 칸, 두 칸. 이렇게 했을 때 합을 눌러보면 범위가 다 합산이 됐죠. 범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처럼 급여계좌, 생활비계좌, 저축계좌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공식들도 저절로 복사가 되어서 채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어느 위치에 해야 될지 보시고 제일 위에서 아래 2개, 급여계좌 아래 2개. 급여계좌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밑에 2개가 없죠. 그래서 여기 밑에 아래에 행추가, 아래에 행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2개를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 이름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서 내렸더니 이 굵은 줄도 동시에 서식이 함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위에 줄이 영향이 안 받게 이 아래에서 위에 행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일하게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요. 앞에 이름도 참조해서 그대로 나타났죠. 서식도 좀 더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맥북이나 아이패드라도 키보드 있으시면 여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옵션 키를 누르시고 아래 방향으로 한 칸을 하시면 저절로 칸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시면 추가가 됩니다. 이러면 엄청 쉬워지겠죠? 2칸 추가하고 드래그하고 이 패턴으로 2월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밑에서 위로 가도 되고요. 추가 드래그 옵션 방향키 드래그 옵션 방향키 드래그 자동 채우기 6월 옵션 아래로 다음 드래그 자동 채우기 7월도 수정하고요. 8월 옵션 아래로 방향키 2번 9월 그리고 10월 11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공식이 복사가 안 됐어요. 그죠? 어떤 거는 여기 다 안 됐네요. 보니까 처음부터 볼까요? 1월 달에는 됐는데 2월 달에는 2월 달부터 안 됐네요. 여러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같이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자동 채우기로 공식도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평소에 에러가 나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금방 픽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반복되고 지루하더라도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거 빠지지 않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또 하다 보면 어떤 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있고 또 그래요. 12월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앞에 것도 공식이 그대로 추가가 안 됐네요.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서 올릴게요. 옵션 누르고 위로 방향키 2번 하니까 서식도 맞춰지죠. 이 세팅 페이지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 금액 부분도 공식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잔액들을 다 가져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도 같이 드래그 해주셔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흰색 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사라졌죠. 이런 거 수정을 하시려면 포맷 가셔서 셀 가셔서 위에 스타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타일 복사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복사 하셔가지고 스타일 붙여넣기 누르시면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스타일 복사한 다음에 뭐 이런데 동일하게 스타일 붙여넣기 하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스타일 복사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보기 도구 막대 사용자화 이래가지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복사와 스타일 붙여넣기는 빼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도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꼭 중간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셔야 범위 수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1월 그쵸?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나 지출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하시고 삭제하시면 되는데 삭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생성할 때는 항상 중간 부분에 생성을 하셔야 총합 부분에 범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지출을 여러분들 수정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참조되고 어떤 부분을 다 수정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세팅 페이지에서 수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월에 있는 이 부분도 수입 지출표 2월 수입 지출표 수정하시고 3월 수입 지출표 수정하시고 칸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다 동일하게 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 페이지로 가셔서 결산 페이지도 보면 모든 월에 있는 모든 수입 지출을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세팅 페이지에 있는 항목들을 참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셔서 세팅 페이지와 칸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칸을 맞춰 주시고 위에 드래그 하셔서 자동 채우기로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적 페이지로 가셔서 누적 페이지도 보면요. 여기 밑에 연도별로 월 평균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세팅 페이지에서의 항목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칸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 그래서 수입과 지출 부분에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칸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페이지, 누적 페이지 이 부분에 칸을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수단 이제 가보겠습니다. 결제수단에 한번 칸을 늘려 볼게요. 결제수단에도 여러분 칸을 늘리실 때 합계 한번 보시고 여기 상품권 10번 행 위쪽으로 칸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권 위에 제가 한 칸을 추가를
한 칸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결제수단 1이라고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구독 항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칸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칸을 늘렸다면 1월부터 1월에 아까 상품권 위쪽에 있었죠. 위쪽에 했더니 상품권이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드래그 자동 채우기 하시면 다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밀리의 서재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이 부분도 이렇게 내리면 드래그하면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 상품권 위쪽에 하고 드래그, 여기도 드래그. 3월에도 상품 지역카드에서 내려볼게요. 지역카드에서 아래로 행 추가하니까 자동적으로 생기네요. 지역카드에서 아래로 행하니까 자동적으로 생기네요. 드래그 안 해도 아래로 행. 발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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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맞췄습니다. 결제 수단은 세팅 페이지에서 수정하신 그 모습대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결제 수단 표에 행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구독 항목도 같이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행 추가 삭제하시면 되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세팅 페이지 먼저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주식 종목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행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행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참조하는 건 없어요. 참조하는 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을 맞춰 주셔야 돼요. 국내 주식 한 칸 늘렸죠. 여기 주식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다 더하기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주식 부분의 평가 금액이 원화로 다 더해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다 더해져서 여기 적히게 되거든요. 또 코인은 이 부분이 적혀서 여기 적히고요. 부동산은 이 부분이 다 더해져서 여기 적히게 되거든요.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해외 주식도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 예수금 아래쪽에 한 칸 늘렸더니 네, 주식도 확인해 볼게요. 다 돼 있죠. 중간 부분은 늘렸기 때문에 범위를 수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 주식 한 칸 늘렸고 해외 주식 한 칸 늘렸죠.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하면 뭐가 좋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개수 월말 주가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주식 애플 1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회색 부분, 이 부분을 다 복사 커맨드 C 하신 다음에 그 다음 2월 할 때 여기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근데 칸이 안 맞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칸을 맞춰주는 겁니다. 국내 주식 한번, 해외 주식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회색 부분 제일 윗칸 왼쪽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커맨드 V 하시면 투자 종목을 그대로 이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월에 따라서 얼마 주가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과 여기 투자표에 있는 칸을 세팅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채 부분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채 항목이 더 필요하신다면 여기서 항목을 추가하시되 두 번째 칸에서 아래로
행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대출 1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해야 돼요. 기관 대출 아래에 대출 1을 했죠. 기관 대출 아래에 여기서는 두 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자산은 한 칸 대 한 칸이 매칭이 되는데 부채는요. 여기 있는 한 칸에 두 칸이 매칭되어 있어요. 대출이랑 이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 채우기가 아니라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칸, 한 쌍을 복사하신 다음에 커맨드 C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두 번 선택하셔서 이 범위를 새롭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새로 만든 곳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아래로 추가하고요. 마찬가지로 2월에 아래로 추가하고요. 12월까지 아래로 여기서 추가하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두 칸을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세팅 페이지에 있는 새롭게 만든 부분을 매칭해 주시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공식이 없어요. 그죠? 뒤에 있는 공식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공식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산 추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중간 부분에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 세팅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 늘려주시고 12월에 있는 2월 데이터표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산 관련 부분은 초기 자산과 제 12월에 2월 데이터표에도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지출 부분은 여기 결산과 누적 데이터에 있는 항목들도 같이 행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수정을 하시면 아무 무리 없이 작동이 됩니다. 혹시나 하시다가 에러가 나거나 조금 이상하게 꼬였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처음 제가 보내드린 그 가계부 파일 토대로 다시 처음부터 수정하시는 게 리셋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수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 다음 여러분들의 항목을 가지고 팝업 메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